안녕하세요. 재테크베이트입니다. 최근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올해로 연금 계좌를 통해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 지 만으로 5년이 넘었고 이제 정확히 62개월 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적립 금액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인증을 했었지만 누적 수익금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 계좌를 다 포함하진 않았지만 연금저축 펀드 2개, IRP,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 제 연금 계좌는 누적 잔고 2억 5천만 원을 돌파했고 그동안의 누적 수익금은 약 8,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 3년 차인 2022년 하락장을 직방으로 맞으면서 3년 누적 수익률이 한때 마이너스 28%까지 추락을 했지만 시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투자를 해왔더니 이러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2020년 10월부터 연금저축 펀드 첫 번째 계좌를 개설했고 25년 11월까지 매월 누적 수익금 및 수익률 차트입니다. 23년도에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면서 시드가 커졌고 월별 수익금 자체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23년도부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드가 2억을 넘어선 25년부터 특히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누적 수익금이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간은 수익금이 한 달 기준 1,00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는 정확히 2018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때는 개별주 위주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방향성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2020년부터 QQQ와 스파이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일반 계좌 역시 지난 5년여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일반 계좌는 제가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개별 종목들과 ETF들도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S&P 500, 나스닥, 미국 반도체로 연금 계좌와 대체로 비슷한 구성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제 메인 계좌라고 볼 수 있는 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 차례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너무나 평범해서 사실 더 설명드릴 것도 없는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지난 5년여간 주식시장이 망했다고 할 때도 고점 논란이 있다고 할 때도 꾸준히 모아왔고 앞서 말씀드린 수익률과 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지난 5년간 누적 수익률 1억을 달성했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럽고 상징성이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ETF를 다루는 수많은 분들을 보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소액으로 느껴질 정도로 큰 금액을 가지고 파이어를 하신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1억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중위 월급 278만 원 기준으로 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만 가능한 금액입니다.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으로 보더라도 월 363만 원인데 이 역시 3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적립식 투자를 했던 결과 저는 지난 5년간 연금과 맞벌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밖에 모르던 제가 S&P 500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건 투자의 전설인 워런 버핏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유명한 헤지 펀드들과의 대결에서 S&P 500에 투자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5개의 펀드들을 모두 제치고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날고 기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들도 시장 전체라고 볼 수 있는 S&P 500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식시장은 예측이 힘든 곳입니다. 특히나 일반 직장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기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차츰차츰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던 추가 내용들을 조금씩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각 국가별로 시장 전체 지수와 개별 펀드들 간의 수익률 비교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펀드들이 S&P 500을 이길 확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캐나다 역시 캐나다를 대표하는 지수를 이긴 펀드는 지난 10년간 고작 2.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펀드들이 시장을 이길 확률은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라는 것도 개별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들이 혼합된 형태임에도
시장 전체를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직장인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통해 수익을 거둔다는 건 더욱더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법이야말로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테크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예적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25년도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은 2% 중반대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5대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는 현재 2%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유혹에 이러한 예적금에 가입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해야 실제 수익률로 볼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 수익률은 1%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적금만으로는 우리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을 수 있는 짜장면 가격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년 전 짜장면 가격은 약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만원, 20년 후에는 2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매년 물가가 5%씩 상승한다고 계산을 해보면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은 1년에 250원씩 상승을 하지만 현재는 500원, 20년 후에는 1,000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비율로 물가가 상승을 하지만 절대금액 차이로는 2배에서 4배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은 당연하게도 자산시장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12월 4일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득 상위 20%의 자산 상승률은 7.9%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더욱 빠르게 상승하는 것과 동일하게 자산의 양극화는 매년 더욱더 가파르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4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전체의 80%가 나눠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의 점유율은 모든 분위가 줄어들었지만 유일하게 5분위만 전년 대비 1.3% 상승한 걸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장에 올라타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내가 아주 큰 부를 바라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 시장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돈이 돈을 낳는 자본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는 몰두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자본주의의 생리를 이해하고 반드시 자본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이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불로소득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면 막상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장의 흐름에 올라탄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본소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은행에 예적금을 넣는 대신 ETF에 예적금을 넣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 적금도 20-30만원 소액으로 시작을 하듯이 ETF 적금도 20-30만원 소액으로 경험을 쌓아 나간다면 저와 마찬가지로 적립식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마저도 힘들다면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별 볼 일 없는 포트폴리오만으로 평범한 직장인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 많은 노이즈들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난 5년간 그래왔듯이 눈 감고 귀 막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이 있다면 2026년부터는 반드시 함께 하기를 희망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